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잔인한 4월을 보낸 가운데 랠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증시 랠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인플레이션과 불확실한 연준의 금리 경로,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수익 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11월에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를 모금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 사저에서 머그샷 에디션, NFT 구매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모금을 받고자 한다라며 암호화폐를 찬성한다면 나를 찍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 정책을 지속해온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면서 바이든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라고 꼬집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내세운 가상자산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로 머스크와 제휴한 것처럼 꾸민 가상자산 거래소 퀸텀 AI에 경고를 했는데요. 퀸텀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퀸텀 AI는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머스크 대표를 앞세워 퀸텀 AI와 머스크가 제휴를 맺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퀸텀 AI가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폐쇄 등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허브 도시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건 인천이 관광산업의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섬 관광 패스를 구축해 인천섬 여행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겁니다. 산업 발전과 여행객 안전 확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포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아이섬 패스를 선보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섬 출입, 관광권입니다. 아이섬 패스 핵심은 분산 신원증명, DID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원 인증 시 중앙화 기관의 확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DID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83% 하락하고 있습니다. 8,616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1.23% 하락하고 있습니다. 418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2.57% 하락하고 있습니다. 721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마 33.36% 상승하고 있습니다. 4,917원의 가격입니다. 하이스트리트 10.92% 상승하고 있습니다. 6,245원입니다. 프로톤 9.62% 상승해서 1.744원, 아카시 네트워크 7.8% 상승해서 6,70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쉐어 7.77% 상승하고 있네요. 75.8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로서리 11.8% 하락하고 있습니다. 9.94원의 가격입니다. 셀로 10.8% 하락해서 1,165원, 아지트 10.23% 하락해서 58.45원의 가격입니다.
랩트나인 크로니클 골드 8.55% 하락하고 있습니다. 10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7.49% 하락해서 6.569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시장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티라노사단만의 지표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곳, 바로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입니다.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 시장 이슈까지 전부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는데요. 수익률과 더불어서 지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수익률에 앞서서 저희 네이처 지표를 한번 언급해 보고 넘어갈까 해요. 네. 일단 네이처 지표란 무엇이냐? 자, 화면 네.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네이처 지표는 이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동평균선이 뭐다, 뭐 작도가 뭐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차트에 나오시는 저희의 뭐 매수 신호라고 한다면은 뭐 용, 개구리, 그 다음에 뭐 다이버전스 신호 등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트에 나와주는 신호만 보더라도 이제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익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5월 7일자에서부터 9일자 수익률이고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항상 수익을 나기는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손절이 난 금액들도 있지만, 네. 이제 손절을 났을 때 진입 금액이 이제 익절을 했을 때 금액보다 이제 낮았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는 정확히 뭐 플러스를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자세한 이제 수익률이 궁금하시다라는 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네. 우리 노란 톡방 들어와 톡방? 주시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시황 남겨드릴 때마다 이제 수익률표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들어갔었던 이제 진입 자리를 2군데 정도를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저건 뭔가요? 근데 이게 날짜가 지금 살짝 수정이 안 돼 있는데 네. 5월 3일이 아니라 5월 7일자 네. 신호이고요. 5월 네. 7일자 19시 35분에서 19시 5분에 발생했었던 이제 비트코인 차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당 시간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 개구리 신호 그리고 네. 교차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는데,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 중에 나오는 눌림목 구간을 잡아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잡아볼 수 있는 눌림목 지표로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주황색 선인 6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름대 및 62평 중기 추세의 이제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네. 신호가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이 단기 2평인 최소 5이평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이쪽 구간 네. 에서 진입을 하고, 22평선의 기울기가 하방이었기 때문에 하방 기울기에서 저항을 받아주는 이쪽 구간에서 익절을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지표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표는 이제 5월 8일자 17시 50분에서 이제 18시 00분까지 짧게 진행을 했죠. 5분 네. 동안. 저희는 이제 장투, 뭐 스윙이나 아니면은 장투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네. 단타 매매를 선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동 매매를 따라 주신 분들께서는 이 짧은 시간 내에도 똑같이 수익을 보셨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저렇게 돈 벌면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원 분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네.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시그널을 공유해 드리긴 하는데 매번 따라와 주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쵸. 평단가를 맞추시는 것도 어려우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 매매를 저희는 무료로 이제 네. 사용하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근길에 빠르게 수익을 또 얻어갈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대가 딱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일단 지금 신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나무 밑 클로버 신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네. 클로버 신호는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이고요.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라 하면 고점에서 네.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 부근에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 아니 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쌍바닥 구간을 그려주었고요. 네. 이 쌍바닥이 그려지면서 이 클로버가 신호가 등장을 할 때 진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고 구름대 부근에서의 저항을 받아줄 때 익절을 나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표와 함께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과 또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궁금증이 생기시면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즈부 투데이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 중에 이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랩터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 준비했습니다. 네, 랩터 전문가님 비춰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캡처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 인증샷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겠죠? 그럼 바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본 엔화 가치의 하락이 미국 국채에 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이 최대 보유국이기 때문인데요. 외환 보유액이 4%만이 금이고 나머지는 거의 이 전적으로 미국 국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완 비트코인의 비즈니스 책임자인 이 단테 쿡은 일본이 자국 통화를 떠받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매도세는요, 전통적인 증권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대체 가치 저장 수단을 모색함에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대한 유동성 벽이 시장에 진입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에 어떻게 방향을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강향이 뭐 금리가 인상을 하는 쪽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인하되는 쪽이라든가 이제 조금 말씀대로라면은 네네. 엔화 하락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약간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미국에서는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는 이제 뭐 다른 보조 지표라든가 뭐 실업률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이전 달보다는 좋은 쪽으로 지표들이 나와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네. 일본의 대응 방식에 따라서 미국도 대응 방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나오는 이제 보도되는 다른 뉴스들 네. 또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일봉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이전에는 비트코인 차트의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네. 다시 약간 좀 부정적인 차트의 관점으로 조금 바뀐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일봉 122평 구간, 이 수평 지지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한 직후 반등이 나와주었으나 이제 65.5K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 이 상단 매물대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였고요. 그다음에 기존 하락 추세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졌었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그어졌었는데 상단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양새였으나 지금은 이제 돌파를 실패하고 재차 하락 추세선 안으로 진입이 된 모습이에요. 네. 네, 이렇게 차트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 작은 단위, 뭐 59.6K에서 65.5K의 뭐 박스권의 가격의 형태로 응축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도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반등의 성공에게 해준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겠지만 네. 만약에 하락이 떨어지면서 하단 저점 구간 매물대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지지 구간까지 상당히 멀기 때문에 53K 구간까지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22평이 62평을 데드크로스하고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으나 네. 5이동 평균선인 초록색 선이 22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를 실패했고요. 네. 지금 이제 맞닿고 하락 쪽으로 하방 쪽으로 폭발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 이후 이 122동 평균선 반등이 네. 나와줬던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가가 조금 중요한 구간일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조지표도 키고 보게 된다면은 뭐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뭐 나타내는 보조지표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보조지표는 이제 검정색 선, 이 K선이 상방 기울기나 네. 이 중기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데드크로스 직전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이전 전저점이었던 이쪽 네.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56K 구간까지도 재차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전에 뭐 122동 평균선 및 수평 지지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58K, 59K 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봉 상황에서는 반등 시그널보다 하락 쪽으로 조금 빠져주는 시그널이 조금 강하게 보인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까지 활용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또 미국이랑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단기적 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 타점 좀 잡아주시죠. 네, 단기 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시간봉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을 이제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구름대 선행스팬 투선에서의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보게 된다면은 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이 저점이라는 가정하에. 네.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상승 파동의 눌림목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도 있는데 현재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이 단기 2평, 5이평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22동 평균선이 12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하고 이렇게 내려와주고 있죠. 네. 그럼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해주기 전에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가격이 먼저 62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줘야 네. 22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하지 않고 기울기가 이렇게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여기서 보조지표를 켜보게 된다면은 지금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지금 과매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네. 지금 이 K선과 빨간색 선, D선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고 있죠. 네. 네, 일자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뭐 응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점이 갱신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 폭발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성공할지 한번 더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내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1시간봉에서는 지금 장미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미 신호 네. 이전에 이제 클로버 신호도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오. 일단 저희 매매 기법상 지금은 일단 진입 자리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자리인데 약간 근데 지금 진입을 하기에 약간 망설여지는 것이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2동 평균선 검정색 선인 네.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하반 기울기상인 상태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빠져주었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한다 할지언정 이 내려와주고 있는 22평 및 24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봉에서 보조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뭐 단기 및 중기는 이제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으나 장기 보조지표가 지금 응축 중인 모습이기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저점 갱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러면은 아까 4시간봉에서 보조지표가 저점 구간이었고
한시간봉에서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모습이에요. 저점을 지켜주는 형태가 아니라 저점을 낮춰주는 형태로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1시간봉에 242평, 4시간봉에 62평인 이 구간을 가격이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4시간봉의 보조지표가 역배열이긴 하지만 상승적으로 가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이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 타점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면 좋을지 꼼꼼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덴쿤 업그레이드 후 수수료 감소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소각량이 줄었다라고도 합니다. 이제 어제 안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을 철회한 악재 이미 말씀을 해드렸었죠. 이더리움이 작업증명 POW에서 지분증명 POS로 전환된 이후 이 최저 수준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이 높을수록 소각 수수료가 올라서 이더리움 공급량이 감소했지만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 수수료가 대폭 절감됐다라고 해요. 이더리움의 상위권 가상자산, 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로서의 위치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는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밈인데요. 금이나 비트코인은 이 공급에 한도가 있어서 건전한 돈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감소하는 그야말로 초건전한 돈이라고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의 방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ETF의 이제 승인 네. 혹은 이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조금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네.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이 뭔지부터 일단 알고 가셔야지 네.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파악을 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작업증명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컴퓨터로 인해 이제 네. 수학 문제를 풀어서 내가 하는 작업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분 증명은 이제 내가 그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의 이더리움을 내어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소각 수수료가 감소를 했는데 일단 덴쿤 업그레이드 자체는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인 이제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ETF가 이제 승인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승인 결과보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등락률이 좀 더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로서 그러면 지금 차트로서의 상황은 어떨지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복귀해준 모습이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선의 지속적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반전형 패턴이 지금 등장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상체는 하단부를 이탈 이후 재차 복귀하였으나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매물대 네. 2,820불에서 가격대가 2,820불에서 2,980불 정도 구간이고요. 네.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가 2,720불 쪽에 존재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강한 매물대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네. 이더리움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2,100불 초반대 혹은 2,200불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현재 차트 관점은 이렇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해주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동평균선 키고 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일봉에서 지금 쌍바닥과 비슷한 구간 패턴을 놔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주요 이동평균선인 120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은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구간은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나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하겠지라고 예측을 하면서 지집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위치이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로 네.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하방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기 보조지표 데드크로스가 나와주었고요. 장기 보조지표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막 데드크로스가 등장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네.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는 지표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도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낮은 시간봉인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네.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에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비트코인은 구름대를 버텨주었지만 네. 이더리움은 조금 더 크게 빠져준 모습이고요. 이 5이동 평균선이 상방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낮은 시간 봉이 1시간 봉에서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4시간 봉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기엔 애매한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5이동 평균선을 지금 하방쪽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4시간 봉의 모습은 하락 폭발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단을 보시면은 1시간 봉의 22평의 기울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내려와 주고 있는 22동 평균선 혹은 20저가 고가 이평 등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어차피 단기적 관점이니까 한 파동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낮은 시간봉인 1시간 봉으로 내려와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풍성한 나무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고요. 풍성한 나무요. 네. 근데 나무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으나 이제 22동 평균선을 돌파를 실패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진입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럼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하느냐? 정상적이라면은 이제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전환되는 네. 이 구간에서 가격이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줄 때 상승 파동이 나와줄 때 진입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옆에 보시면 구름대가 상당히 두꺼운 모습으로 바로 네. 옆쪽 구간에 있죠. 네. 그럼 62동 평균선이 이렇게 하방 쪽으로 내려줄 것이고요.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전환된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은 바로 위에 내려와주는 62평가 구름대에서의 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갖는 것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올라간다 할지언정 62동 평균선 혹은 내려와주고 있는 24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구간은 이제 매수 타점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성한 나무 지표가 떴지만 우리 매매를 지양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마 36.43% 상승하고 있습니다. 5,030원의 가격입니다. 프로톤 10.69% 상승하고 있습니다. 1.761원의 가격입니다. 하이스트리트 10.57% 상승해서 6,225원, 폴라리스 쉐어 8.28% 상승해서 76.2원입니다. 아이오즈 네트워크 7.36% 상승하고 있습니다. 1,182원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로서리 12.52% 하락하고 있습니다. 9.859원의 가격입니다. 아지트 10.89% 하락하고 있습니다. 58.02원. 레이블 10.13% 하락해서 6.382원의 가격입니다. 셀로 10.03% 하락해서 1175원. 랩트나인 크로니클 골드 9.4% 하락해서 106원의 가격입니다. 네, 오늘 오전 중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아카시 네트워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카시 네트워크는 코스모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우리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아카시 네트워크 5.87% 상승하고 있습니다. 6,580원의 가격이네요. 네, 이 사용자가 컴퓨팅 리소스를 남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인데요. 아카시 네트워크 이 컴퓨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것은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이 있고요. 이를 표준화된 컨테이너의 형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AI 섹터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AI 챗과 고품질 텍스트, 이미지 변환까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이 AI 섹터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아카시 네트워크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당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일봉보다는 이제 1시간봉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시간봉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상승 추세가 진행되었다가 이제 이탈 이후 이제 진행되는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받고 가격이 올라가 준 모습이고요. 네. 작도상 관점상에는 지금 이전 상승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낮은 시간봉 혹은 1시간봉에서 지금 이제 이런 패턴, 네. 이 패턴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 개의 봉우리 다 해가지고 쌍봉. 네, 맞습니다. 쌍봉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쌍봉 패턴은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인데 보통 이제 고점 부근에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작도상 저항권인 하락 채널, 상승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구간에서 쌍봉이 나와주면서 지금 따지고 네. 보면은 넥라인인 넥라인 가격대가 지금 보면은 네. 6,500원 정도 구간인데 6,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작도적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네.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되었다가 네. 재차 지금 이탈하고 이제 파도 신호 그리고 용 신호, 클로버 신호 등 다양하게 나와주었는데 네, 5만 떼만 개 다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저점 신호가 강하게 등장을 하면서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준 모습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네이처 신호를 키고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 네.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오는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을 거다라는 네. 것을 한번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쌍봉 넥라이닝 구간이 아까 6,500원 구간이었는데 1시간봉에서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한번 단기적 타점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조지표를 켜고 생각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지금 하락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기울기가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하고 고점을 갱신해주게 된다면은 네. 단기의 보조지표가 이 K선이 감해도권에서 근처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중기와 장기의 보조지표의 하락 반향성이 지금은 살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살짝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 볼 수 있느냐? 네. 이 쌍봉 넥라인 이탈 이후 구간이긴 하겠으나 이탈하고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이 1시간봉의 22평 구간이 있죠. 네. 22평 구간이 62평 골든크로스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60평 그리고 242동 평균선에서 타고 올라와주고 있는 22평의 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이제 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22동 평균선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 넥라인 구간인 6,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버텨주게 된다면은 6,500원 구간 선에서도 네.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간이 넥라인 구간이기도 하면서 지지 구간이 응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시 상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넥라인 구간 이탈하면서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살짝 응축을 추가로 거쳤다가 하방으로 이탈하면은 하방 쪽으로 폭발 가능성도 존재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 나왔던 아카시 네트워크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티라노 사단의 지표, 보조지표를 활용했으면 더더욱 쉽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도 또 상승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이 아무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랩터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까지도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즈부투데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방송 시청 중에 실시간으로 인증샷 남겨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이렇게 인증샷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터 전문가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랩터 전문가님 이렇게 딱 스크린샷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셔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배하든 프로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니어 프로토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어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혹시 니어 프로토콜의 차트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니어 프로토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티라노 님도 그렇고 언급이 참 많이 된 코인이에요. 네. 이전에 뭐 주목 코인으로서 보고 있다라는 멘트도 한번 남겨드렸었고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하락 추세선 돌파가 머지않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 중 나오는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파동적으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조금 더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전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져 나갈 때 하락 네.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단 부근을 돌파하고 리스테이트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게 된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상단을 보시게 된다면은 1,800원에서 상단 부근이 가격대가 1,800원에서 11,500원 정도 구간까지 네. 매물대가 형성이 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근을 돌파하더라도 매물대에서의 정을 받게 된다면은 다시 하방적으로 가격이 빠져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매물대 구간까지 돌파를 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네, 입동 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차트에서 이전 캔들에서 정밀 시도가 등장을 해 주었으나 네. 20저가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22평 그리고 62평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상당 부근을 이 매물대 부분을 돌파해 준다면은 네. 단기 및 중기 이동 평균선이 응축하고 상방으로 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폭발 타점으로도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지만 네. 상단 부근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을 때 혹은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나올 때 진입을 하셔라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 끼고 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는 그렇게 크게 막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단기 보조지표 하방 시그널이고요. 중기 보조지표는 상승 시그널이긴 한데 지금 기울기가 애매한 모습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 시그널로 볼 수는 없고요. 장기 보조지표도 상승 시그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상단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상단 부근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장기 보조 지표가 재차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할 것이고요. 네. 단기 보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등장, 중기 보조 지표도 K선이 기울기가 강하게 상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방 부근을 돌파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들을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맹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세이 747원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고 유유 남겨주셨어요. 우리 세이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3.29% 하락하고 있는 세이입니다. 734원으로 가격 형성을 하고 있네요. 맹수님께서는 747원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랩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세이코인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세이코인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고점을 낮춰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채널을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상단 부근이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평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하방 부분이 매물대 구간이죠. 가격대를 따지면은 이제 652원부터 652원부터 지금 상방이 네. 710원 정도 구간을 매물대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 채널 상단 부분을 만나지 않는 이상 탈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르게
본다면은 작도 관점에서는 일단 다음 지지 구간이 지금은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크게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까지 약간 허허벌판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허허벌판데. 네, 이 상단 하단 지지 구간이었던 마지노가 650원, 650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650원 정도 부근에는 이제 스톱로스를 걸어주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이평선 키고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평선 키고 보았을 때 지금은 22평 이탈 이후 52평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요소가 조금 더 높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일단 세의 상장 시간이 길지 않아서 242동 평균선이 짧게 이렇게 나와준 모습인데 네.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242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242동 평균선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대 하단 부근보다 높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하락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이제 242동 평균선 구간 혹은 이 전저점 부근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것을 체크를 하신 후 낮은 시간봉에서 이제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캔들 패턴 등의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반등이 나와줄 때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시는데 네. 평단을 어디까지 낮추시냐? 이제 20저가 이동평균선을 켜보게 된다면은 20저가 이동평균선이 한참 위네요. 791원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러면 추가적인 물을 타기실 이유는 없어 보이시고 굳이 타신다면은 이 네. 5이동평균선보다 평단을 살짝 낮추셔가지고 네. 이제 빠르게 분할 익절 나가시고 다음 목표가는 20저가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익절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희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저 웨이브 진입해보고 싶어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신규 진입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웨이브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0.54% 하락하고 있는 웨이브입니다. 3,309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웨이브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을 하고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매물대가 이쪽 구간 2,730원 정도 부근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의 모습이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강화돼서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보단 이제 하락 상승 반전 패턴인 이런 식의 쐐기형 패턴을 상방으로 돌파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응축 구간이 길어지면서 혹은 응축 구간을 위로 돌파를 해주면서 재차 상승 채널 하단부 혹은 이 하락 추세선까지는 돌파를 해줘야 네.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관점이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하락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인 242동평균선을 지금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제 확대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네. 242동평균선을 이탈 이후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도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구간이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은 이쪽 구간이 이제 그랜빌 매수타점 2 법칙 자리로서 네. 적용이 가능한 구간이긴 하나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고 지금 구간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진입을 하실 이유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지 말고 아까 나와주었던 세기 상단 추세선 적어도 이 강화된 상승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혹은 이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보조표를 켜고 보았을 때에도 아직 명확한 상승 시그널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반 기울기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네. 중기 보조 지표도 지금 데스크로스가 등장하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점 갱신 가능성도 높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한 종목만 빠르게 보러 가겠습니다. 즐거운 네오님께서 골렘 분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골렘 가격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골렘 1.02% 하락하고 있습니다. 777원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골렘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빠르게 분석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근데 골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 중인 모습이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렘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지금 상단부, 수렴 상단부 구간에서 정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동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 응축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골렘을 매수하려면은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부근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665, 650원쯤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수렴 상단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구간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알맞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봉 신호에서 이전 캔들 부근에서 지금 단풍 신호,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가 수렴 상단선 부근에서 등장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나 지금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할 준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 타점으로 진입이 고려가 가능할 것 같지만 네. 아무래도 상단부 부근 근처이니 매수 타점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조지표도 지금 하락 시그널 쪽으로 전향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네. 상승 방향성이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하면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 직후 수렴의 하단부 부근 혹은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분석을 빠르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코즈부 투데이를 위해서 랩터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랩터의 네. 관심 종목은? 네,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리스크 코인입니다. 네, 리스크 코인. 그러면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가볼까요? 네, 리스크 코인 3.5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96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리스크 코인 차트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왜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근데 리스크 코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수렴 부근이 이렇게 응축 중인 모습이었다라고 체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렴 상단 부근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받아주는 모습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이 수렴 상단부를 수정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긴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수정을 보았을 때 이전 수렴 상단 부근 제가 첫 번째로 그었었던 작도에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근 혹은 이 상단 매물대 구간인 3,020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완전한 수렴 돌파로 보고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면은 이런 식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럼 3,030원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좋은 매수 타점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두고 가느냐? 이 지금 길게 나와져 있는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부근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3,690원 정도까지도 가격이 목표가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전고점 꼬리인 4,950원까지도 목표를 두고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다 해서 갖고 와봤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평이 62평 골든크로스를 이제 머지않아서 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럼 지금 이제 상승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골든크로스 내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매물대 상단 부분을 돌파해 주는 게 제일 1차적인 시나리오고요. 네. 보조지표를 끼고 보았을 때도 보조지표도 이 단기 골든크로스 직전 중기도 상반기 올기 유지 중 장기는 골든크로스 직후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매물대 상단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의 차트예요. 네. 그러나 저항권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권을 돌파 직전에 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돌파 이후 리테스트라든가 네. 아니면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 나올 때 매수를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네. 안전하게 이제 목표가를 터치할 때까지 입절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주목 코인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목 코인 가지고 오신 이유까지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발려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제가 출연 예정이니까 고정투데이 본방송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